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발표한 2025학년도 자사고, 국제고, 외고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면접 대비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입과 대입을 변화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특목고, 자사고,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8년째 제가 책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 자사고 지원율 현황이죠.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자사고 일반 전형의 경쟁률은 1.24대 1입니다. 하나고는 3.03대 1, 그리고 반면에 이화여고나 하나고를 제외 시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게 1.93대 1 되겠습니다. 이화여고.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2.60대 1, 서울 내 외고 경쟁률은 일반 전형이 1.61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2028 대입이 들어가고요. 또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사고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전문가들이 많았었는데 서울 자사고는 미치지 못했고요. 반면에 국제고가 상승이 됐고 외국 고등학교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고는 일반 전형 지원율이 2.79대 1로 전년 대비가 전년이 3.03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0.24 정도가 하락했고 사회통합 전형도 1.43대 1로 전년에 2.05대 1이었는데 0.62 정도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표를 다시 보면 서울 자사고죠. 서울 자사고의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휴문고등학교가 미달이 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중에서는 오히려 강남에서는 휴문고가 미달이 되고 중동고등학교가 현대고등학교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형 경쟁률이 가장 높은 자사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화여고입니다. 이화여고가 1.93대 1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선덕고등학교 1.82대 1, 다음이 강남에 있는 중동고등학교 1.78대 1입니다. 송파에 있는 배재고등학교가 1.54대 1, 다음에 중앙고등학교가 1.48대 1을 이어지고 있고요.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입니다. 낮은 학교는 대강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0.47대 1, 그리고 강남의 휘문고등학교가 0.77대 1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죠. 경희대 같은 경우도 0.9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외고를 보면요. 외고는 서울 소재 6개 외고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전형 지원율이 1.61대 1로 전년에 1.63대 1과 좀 유사했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0.80대 1, 전년에 0.64대 1보다는 사회통합 전형은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죠? 명덕외고입니다. 명덕외고가 2.15대 1, 그리고 명덕외고는 기숙사가 갖추어져 있죠. 그 다음이 한영외고입니다. 1.78대 1, 다음이 대일외고 1.71대 1, 대원이 1.60대 1입니다. 다음에 이화여자외고가 1.30대 1, 서울외고가 1.06대 1로 그동안 서울외고와 이화여고가 미달이었는데 미달은 벗어난 상태고요. 다음에 서울국제고가 일반 전형 지원율이 2.60대 1로 전년 대비 전년에는 2.42대 1이었거든요. 0.18이 상승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도 1.48대 1로 지난해에 비해 지난해가 1.12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제고등학교가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줬다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국제고, 외고고, 자사고 입학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이 미달 시에 일반 전형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에서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일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것이 올해 가장 큰 변화였죠. 그래서 올해는 고입에서는 학력 인구도 감소되고요. 3학년 학생 수가 약 4,24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됐죠. 선덕고와 신일고의 학급 수가 또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자사고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490명이 감소했다는 것도 올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고와 국제고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5등급제가 완화되면서 특목 자사고의 불리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과 선호 현상이 짙은 자사고와 일반고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선택 과목을 택하는 인원이 적어지면서 내신 받기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많은 외고에 진학하는 것이 대입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형 수능 체제의 정시에선 문과가 이과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인문계로 진로를 확정 지은 학생이라면 외고나 국제고로 진학해 학종을 노린다,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도 이번 그 외고의 진학률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국제고가 상당히 늘었는데요. 국제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공립국제고등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입학금이 또 일반 고등학교와 똑같고요. 맞춤식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1인 2기나 아니면 국제계열로 교육과정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도 국제고등학교의 인기가 상승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교육 문화체험 같은 게 해외 문화체험도 실시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가 작년 2024 대입에서 서울대 등록자가 9명을 배출했습니다. 수시 6명, 정시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의 인기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죠. 또 집안의 재정 상태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덕외고인데요. 명덕외고가 최고의 수치를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덕외고는 면접이다. 면접을 잘 봐야지 마지막 합격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국제외고는 상승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입에서도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예상대로 자사고가 좀 저조하면서 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휘문고등학교가 자체 미달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 강남에서는 휘문고 고등학교를 쓰느니 중동 현대를 쓰겠다, 이런 학부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겁을 내는 거죠. 휘문고등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서 많이 안 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동고등학교가 지원율이 올라왔다는 것도 한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고 외고 기출문제 하나씩 볼까요? 외고 합격을 위한 면접 기본 준비 있겠습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이 강조가 되고요. 외고는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영역에서 융합적 사고와 경험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해야 됩니다. 오히려 외고를 쓸 때는 수학을 잘 해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1단계 동점자 처리가 될 때는 3학년 2학기 국어 점수와 그것도 동점이다, 그럴 때는 3학년 2학기 사회 점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이번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 원서 정도는 사전에 미리 다 읽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외고 면접 기출문제 제가 뽑은 건데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최근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은 무엇이냐? 그 과목을 특별하게 느낀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라. 이런 질문. 또 수학 문제를 풀 때 창의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창의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유를 말해 보시오. 이렇게 되고요. 언어 공부 이외에 다른 학습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면접 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대원외고죠. 이건 뭐 예전에 나온 질문들인데요. 이건 자기소개서에서 이 학생이 쓴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예를 설명해라. 이 학생은 꿈이 외교관이기 때문에 외교관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과 롤모델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이렇게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고 예상 문제였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너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있나? 이런 걸 설명해 봐라. 이런 질문도 하고요. 나에게 독서의 의미란 무엇인가? 독서의 장단점을 비추어 봐라. 독서를 통해 본인이 삶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독서에 관한 거는 생기부에 여러분이 독서를 기록했다면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셔야 된다. 올해는 제가 보기에 독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국제고에 입학 후 처음으로 치르게 될 시험에 대비해서 너는 어떤 중학교 3학년 기간에 준비를 했냐? 이런 문제도 나왔었죠. 다음에 명도외고입니다. 명도외고는요, 이 꼬리물기식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서울 지역 외고 중에 가장 까다롭다는데요. 한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압박감도 좀 높을 겁니다. 명도외고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소서에 대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하고 이 빨간색 표시 같은 경우에 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시사적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명도외고는 특히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가 그걸 꿈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화외고인데요.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자소서 기반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쓴 뭐뭐 봉사활동에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학습 프로그램을 공부했다는데 장점이 뭔가 이런 질문들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고 같은 경우 서울국제고죠. 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난민 정책과 그 현황을 설명하고 국제고 진학 후에 유니세프에서 모금 활동 캠페인을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 학생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쓴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곧바로 하는 거고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자기가 외교관을 썼기 때문에 외교관에 대해서 자질과 롤모델을 물어보는 거고요. 명덕외고등학교는 이 학생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외고 질문 같은 경우에 국제고 같은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학교에서 평생 함께할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은요. 꼭 기숙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테드 강연의 주제, 테드 강연을 들어보고 공부했다고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완벽하게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도
국제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이건 뭐든지 대입하면 되겠죠. 여러분의 꿈과 대입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 과정에 갈등이 있었다면 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갈등 해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자사고 체크리스트인데 보시면 태도가 있고요. 진정성, 학습, 동기, 인성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 자사고의 그 면접관실인데요. 이렇게 세 분의 면접관이 있고 여기 대답하는 학생이 들어와서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이거는 외고 같아요. 외고인데 학생이 들어와서 이 학생은 다리도 이게 고분하게 잘 하고 있죠. 손도 무릎 위에 놓고요.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고요. 등받이에 등을 대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에 면접 때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서 질문할 때 등받이에 등을 대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대1 질문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셔서 시험 당일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발음 전학, 그다음에 감정 변화 자제, 그다음에 전공과 진로는 확고한 신념이 드러나게 이렇게 미리 사진을 찍어서 암기하듯이 외우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예의 있게 꼭 하고 노크도 하고요. 그리고 목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사하는 거 말고 한 45도 정도로 인사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을 앞에 세 분이 계신데 면접관 눈을 보지 마시고 면접관의 입술 저기 인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위원에게 다시 묻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잘 못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면접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힘내시고 당당하게 목소리 크게 그날 면접 강의 이루셔서 꼭 2차 합격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